바빠서 과부하에 걸릴 지경인데 저는 그런 제가 좋더라고요. 투박하게 사는 편이에요. 알람보다 10분 정도 일찍 눈 뜨고 씻고 옷 입고 바로 사무실로 향합니다. 하는 업무는 매번 다양하게 바뀌기 때문에 특정 지어 설명드리기에 너무 많고요. 가장 중심에 있는 건 피부 상담이에요. 어릴 적부터 피부에 관심이 많았어요. 늘 트러블을 달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피부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도 심했고 자신감도 떨어져서 밝은 조명의 카페, 식당을 피해 다녔어요. 아토피도 있었네요. 마치 제 성격처럼 피부도 예민했어요. 2019년 임신했을 때는 많은 신체 변화로 Y존 문제가 심각했는데 때마침 관련된 제품을 추천받게 되었어요. 어릴 때부터 툭하면 재발하는 질병이기도 했던 게 한순간에 좋아지는 것을 느끼고 이 제품과 브랜드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금시초문인 브랜드였지만 집요하게 팠어요. 저는 유행에 민감하지 않고 제 소신대로 나아가는 스타일이기도 해요. 놀라운 제품력에 피부 기초 제품에도 관심이 가서 판매로 이뤄지기 전에 제가 먼저 겪고 공부했어요. 그때 당시 이 제품들이 이 정도의 힘을 지녔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예민한 저를 시작으로 저와 함께하는 다정이들이 아주 다양한 효과를 보게 되면서 저의 최종 목표는 아름다움, 즉 미가 아닌 건강이 되었어요. 우선 저는 피부 상담을 일회성으로 안내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좋아질 때까지 소통을 하면서 피부를 체크하고 있어요. 간혹 이런 분들도 계세요. 연락을 주시지 않아도 제가 먼저 확인차 연락을 드리곤 하는데 좀 귀찮으실 때도 있으시다고.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신경 쓰는 만큼 고객님들도 따라오시고 그게 즉 결과를 가져다 주니까요. 매일 피부 상담 일지를 기록해요. 보통 자기 전 그날 진행했던 피부 상담을 다시 모니터링합니다. 사람마다 계절과 또 다른 외부 요인들 혹은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피부가 다양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에 맞는 적합한 루틴을 제공해 드리는 게 저의 기본적인 업무이자 임무죠. 건강해진 다정이들은 제게 되려 고맙다고 연락을 주세요. 사실 이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별로 걱정이 없었어요. 내 경험을 토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더 좋은 길을 갈 수 있게 알려준다는 게 별로 힘들 것 같진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전 기본적으로 예민함과 까탈스러움을 타고났어요. 그래서 날이 갈수록 제품이나 저의 운영 방식에 대한 건 더 확신이 들었어요. 예전에 저는 지뢰 찾듯이 단점을 찾았어요. 생필품 하나를 구매하더라도 비교, 비교, 비교. 구매 후에도 본능적으로 단점이 먼저 보였어요. 그때 저를 돌아봤을 때 너무 피곤하게 살았다고 느껴지기도 했었지만 잠잠고 오랜 시간 느끼고 살다 보니 그게 저의 장점이자 강점 같더라고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까지 볼 줄 아는 필터를 여러 개 갖고 있달까요? 하지만 누군가를 케어한다는 건 또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점점 회사의 규모가 커지고 있고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는 또 제가 손을 잡고 끌고 가야 할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저의 선택과 말 한마디가 조심스러워졌어요.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간단한 고민이 아닌 극한으로 몰린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누군가는 하룻밤 사이에 좋아지기도 하고 누군가는 1년이 걸리기도 해요. 우리가 함께 해보자고 얘기하는 것도 정말 많은 고민을 한답니다. 그런데 어찌 쉬운 일만 있겠어요. 어려운 길일지라도 그럼에도 제가 하고 싶어요. 저희 직업 특성상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워요. 문제는 자유로운 시간까지도 일을 한다는 점이에요. 업무가 많은 걸 둘째치고 스스로 할 일을 자처하죠. 피부 상담 외에도 하나의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 손이 가는 부분이 많아서 바쁘긴 해요. 바쁘면 정신없고 그렇다고 휴식을 가지면 불안해서 선택하에 바쁘게 살고 있어요. 본능적으로 이게 가장 저답다고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선택하는 것 같아요. 바빠서 과부하에 걸릴 지경인데
또 저는 그런 제가 좋더라고요. 전 한때 힘듦이라는 걸 몰랐을 때는 다정이들에게 해결책을 제시했어요. 나태한 거 아니야? 정신 차려, 달려. 이런 식이었죠. 미안해. 경험만큼 값진 게 없어요. 겪고 나니 보여요. 저도 다정이들도 요즘은 그런 시기가 오면 애써 노력하지 않아요.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하며 지내봐요. 되도록 버티고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요. 그렇게 지내다 보면 계절의 변화와 맞아떨어지는 시기가 오면서 자연스레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힘들어하는 다정이들에게는 충분히 힘들어해도 괜찮다고 말해줘요. 무엇이든 꼭 잃기만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분명 얻는 것이 있고 그걸 진정 받아들인다면 반면교사가 될 수도 있죠. 앞으로 나아가려고 발버둥을 쳐보는데 계속 제자리라고 느낀다면 멈춰있는 게 체력 소모가 덜 되지 않을까요? 단 스스로에게 약속 하나는 해요. 모든 걸 내려놓지 않는 것. 당장은 버거울지라도 그로 인해 살아가게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감정에 서툴기만 했던 저도 수차례 겪으면서 많이 성숙해졌다고 생각해요. 그 과정을 다정이들이 온전히 다 지켜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다시 생각해도 너무 귀여운데 편하고 쉽게 부를 수 있는 애칭을 만들고 싶었어요. 어느 날 한 다정이가 다정한 사람이고 다정한 사람들이니 다정이라고 하자고 다정이라고 지어줬어요. 다정이들이 닿지 않은 순간이 없었네요. 세상에는 다양한 형태의 배려가 존재하는 것 같아요. 아무런 말 없이 주변을 지켜주다가 때로는 자리를 피해주고 따뜻한 말이 오가거나 반대로 말을 아낄 때도 있죠. 은근하게 이루어질 때는 배려가 오가는 순간을 인식하기 어려운데 시간이 지나 되돌아보면 저는 이미 상대의 배려를 받은 사람이 되어 있기도 해요. 그런 순간에 저와 다정이들 우리가 있었어요. 영상 편지 타임 뭐 그런 건가요? 이런 거 진짜 쑥스러운데. 기회는 주어졌을 때 잡아야 한다니까 한번 해볼게요. 다정이들, 어쩌면 내가 받은 건 한순간의 배려뿐만 아니라 마음을 얻는 방법까지도 배우게 된 걸지도 모르겠어. 다정하게 준 따뜻함에 가장 나다운 형태로 마음을 담아서 다시 돌려주고 싶어. 흔들리고 떠밀리고 넘어져도 우리는 결국 해낼 것이라는 믿음, 그런 공간. 무기력해지는 불안한 날들 속에서도 결국 나만의 속도를 찾아가는 과정을 함께하자. 지금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한 걸음이라고 긍정적인 다짐과 자세를 전해줄게. 우린 반드시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할 것이라는 위로와 함께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희망을 믿자. 지금 그 모든 게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서 일어나는 일일 거야.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 자연스레 스며들고 싶어요. 느껴지지 않지만 꼭 필요한, 보이지는 않지만 늘 머무는 공기처럼요. 사실 20대의 마지막이에요, 제가. 그거를 노리고 촬영을 기획한 건 아닌데 알고 보니까 제가 내년에 30인 거예요. 저는 제가 만년 그래서 20살 약간 초반인 줄 알았어요. 네, 내년에 이제 앞자리가 바뀌어요. 만 나이는 아니지만 여튼 그래서 좀 의미가 더 있어요. 20대 마지막에 나를 기록하는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밀린 컨텐츠 만들기? 아니 해야 돼요. 밀려 있어가지고. 언니가 언니 했다 라든지 마지막에 영상 편지 말할 때 그거 읽으면서도 울컥울컥 했거든요. 또 지금 올라오네. 우는 다정이들 있을까? 이거 좀 그래. 나 이럴 줄 알았어. 치열하게 살았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때도 치열하게 살고 있겠구나 싶어요. 몰라. 나 갈 거야. 이 소리를 모르잖아. 나의 자선 단어의 과거를.